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크렐 옵션이 있는 산타페 TM 순정 카오디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포칼에서 새롭게 출시한 유토피아 M 스피커와 헬릭스 P6 TSP 내장 앰프 장착으로 소리가 어떻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산타페 DM 차량에는 액튠과 JBL 오디오 옵션이 있었는데 신형 산타페 TM에는 크렐로 바뀌었죠. 크렐은 미국의 홈 오디오 전문 회사로 사실 카오디오에서는 크게 알려진 브랜드는 아닙니다. 현대 기아에서 신형 차량에 오디오 옵션으로 크렐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전 JBL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모비스에서 만든 액튠보다도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타페 TM 크렐 사운드를 청음해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출력이 모자란 느낌이 듭니다. 출력이 모자라다는 건 소리 크기가 작다는 얘기고요. 미국 브랜드 회사에서 튜닝한 소리답게 저음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역 대역이 너무 약해 소리가 차 안에 꽉 차지 않고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죠. 기타 소리가 보컬 소리에 묻혀 약하게 들리고 치차름은 없는데 선명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볼륨을 좀 더 높이면 귀가 피곤해지면서 깡동 소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하게도 좌측 스피커에서 계속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고 센터 스피커가 있음에도 보컬 소리가 발 아래에서 들리면서 좌측 아래와 센터 측으로 소리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우측 스피커의 존재감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곡의 음악을 들으면서 내린 결론은 구형 산타페 TM 액튠보다도 못하다입니다. 실제로 RTA상에서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카 오디오 튜닝을 하실 분들이라면 작업하는 오디오샵에서 순정 상태와 카 오디오 튜닝 후 RTA 데이터를 비교해 달라고 하셔야 정확한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측정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때 보이세요? 톤값을 디폴트로 한 상태에서 150Hz 이상 파란색이 빨간색 기준선에 얼마나 가깝게 모여 있는지에 따라 음질이 좋고 나쁨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 되어 있으면 음질이 떨어지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정도면 오디오 옵션이 없는 일반 오디오 사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60Hz 이하의 저음이 좀 크다는 것 외에는요. 중역대의 딥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소리가 풍부하게 들리지 않고 뭔가 빠진 듯한 소리가 들리며 특히 남성 보컬이 약하게 들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고역대의 피크를 한번 보세요. 다른 레벨에 비해서 너무 크죠. 이렇게 되면 볼륨을 크게 했을 때 땡땡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귀가 아프게 됩니다. 이런 중역대와 중고역대의 딥은 스피커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간을 개선하겠다고 아무리 비싼 스피커로 교체해도 순정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5kHz의 고음은 음질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간으로 기준선 대비 절대로 낮아서는 안 되며 10kHz의 구간은 선명도에 큰 영향을 주는 구간인데 이 구간도 기준선에 비해 낮은 문제가 데이터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5kHz 이상의 고음을 개선하는 건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 트위터로 교체하면 개선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보컬 소리가 왜 발 아래에서 들리는지 원인을 파악해보죠. 산타페 TM 크렐 옵션은 총 10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으며 서브우퍼가 듀얼 보이스로 되어 있어 총 11채널을 구동하는 앰프가 조수석 의자 밑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스피커를 앰프가 직접 구동하는 바이 와이어링 방식으로 되어 있는 고급 시스템이죠.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저가 시스템에서는 싱글 와이어링으로 트위터와 미드우퍼를 동시에 한 배선으로 구동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배선이 없죠. 바이 와이어링 방식은 싱글 와이어링 방식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소리가 좌측 아래에서 센터 쪽으로 움직이는지, 보컬 소리가 왜 발 아래에서 들리는지, 좌측 스피커의 존재감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각 스피커의 출력 특성을 확인해봤습니다. 측정 결과를 보고 놀라웠는데요. 바이 와이어링이라면 당연히 풀 멀티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트위터 쪽을 보면 이미 앰프에서 6kg 정도에서 하이패스 되어 있죠. 이건 정상인데 빨간색 미드우퍼 쪽을 보면 풀 레인지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서브우퍼가 장착되어 있다면 미드우퍼는 밴드패스로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의 하이패스 주파수에서 로우패스가 되어야 하고 서브우퍼의 로우패스 주파수에서 하이패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웃긴 건 5km 이상의 고음측이 파란색 트위터 측보다 오히려 더 높죠. 이러니 대부분의 보컬 소리가 아래에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미드우퍼를 이렇게 풀 레인지로 출력할 거라면 뭐하러 바이와이어링 방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죠. 혹시 타임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타임 얼라이먼트는 싱글 와이어링에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바이 와이어링에서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측정해 봤습니다. 타임 값을 측정하려면 2채널 이상의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하며 특정 주파수의 사인파를 구동하여 각각의 채널에 출력되는 신호를 계측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 측정 결과입니다. 노란색은 좌측 미드우퍼, 녹색은 우측 미드우퍼인데 타임 딜레이가 전혀 없죠. 즉 음상을 만들기 위한 타임 얼라이먼트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좌측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소리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카오디오에서는 각 스피커의 거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타임 딜레이가 필수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타임 얼라이먼트가 없다면 스피커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정 상태의 알테이타를 다시 한번 보면 중역대의 깊은 딥과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은 이런 위상차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스피커에서는 열심히 재생을 하는데 특정 주파수가 소멸되거나 증폭이 돼서 청감상으로는 플랫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은 스피커 교체만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풀 멀티도 아니고 타임 값도 없다면 도대체 왜 11채널이나 되는 앰프를 바이 와이어링 방식으로 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결국 산타페 TM 크렐 옵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임 얼라이먼트가 가능한 DSP 프로세서가 필수입니다. 스피커만 교체하거나 앰프를 설치하거나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헬릭스 P6 6채널 DSP 내장 앰프로 프론트 측 신호를 입력받아서 신호 처리를 한 후에 교체된 포칼 신형 유토피아 M 스피커를 풀 멀티로 구동하여 모든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기존의 리어 스피커와 서라운드 스피커는 순정 앰프로 구동을 하고 순정 센터 스피커와 순정 서브우퍼는 작동하지 않게 했고요. 올해 새롭게 출시된 포칼 유토피아 M 라인은 전 모델인 유토피아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성능이 개선되었죠. 특히 트위터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금속 재질인 베릴리움 트위터인데도 디테일은 더욱 좋아지고 15kHz 이상의 고음 재생이 더욱 향상되었음에도 차갑지 않은 따뜻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특히 잔향이 압권이죠. 어떤 분은 소리가 참 오묘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TB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TBM 교체를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6WM 6.5인치 미드우퍼는 전 모델인 6W2B에 비해 FS 값은 높아졌지만 F3 값이 낮아져 6W2B가 재생하지 못했던 낮은 저음을 재생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6W2B 대신 6WM 교체만으로도 저음이 더 풍부하게 들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서브우퍼인데 10WM 서브우퍼의 개발 목표는 작은 우퍼 박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서브우퍼 박스를 작게 만들어서 차량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장점은 있지만 라우드한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이유를 뒤에서 스펙을 확인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SPL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칼 유토피아 TBM 트위터 2개, 6WM 미드우퍼 2개, 10WM 서브우퍼 1개를 교체했으며 나머지 스피커는 순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헬리스 P6 DSP와 함께 무손실 블루투스 모듈을 장착하면서 디렉터를 추가로 장착했고요. 헬리스 P6 DSP는 채널당 RMS로 120W 고출력으로 도어 이중방음은 필수입니다. 이런 고성능 스피커나 앰프를 장착할 때는 스피커 배선을 단자 처리하는 것보다는 납땜하는 게 성능을 1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설치한 미드우퍼 배선은 노출하지 않고 기존 순정 도어 튜브에 깔아줘서 깔끔하게 설치를 했고요. 다음 내측에 추가로 방진 처리를 하는데 도어 AS를 받는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게 방진 작업을 했습니다. 자작나무 아대를 포함한 스피커까지 높이는 반드시 순정 스피커와 동일하게 한 후에 방음 스펀지로 스피커 테두리를 감싸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M 신슐로 방음 처리를 해주면 스피커 뒷면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반사되어 전면으로 방사가 되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어서 위상 간섭 현상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겠죠. 포칼 유토피아 TBM을 차량에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몰 볼륨이라는 플라스틱 인클로저가 있는데 트위터 뒷면에 끼웠을 때와 안 끼웠을 때 주파수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뒤에 주파수 응답 곡선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스몰 볼륨을 끼워야 차량에서 사용 시 좀 더 유리해집니다. 문제는 스몰 볼륨을 끼웠을 때 챔버에 조립이 안 됩니다. 이 4개의 볼트 체결 부위에 간섭이 돼서 전부 갈아내야 됩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참고로 챔버는 포칼 제품은 아니고 공식 수입원인 아리엘에서 주물로 제작한 제품입니다. 챔버에 조립된 TBM을 대시보드 위에 청취각을 맞춰서 고정을 해주고 포칼 10WM 서브우퍼는 15리터 약 0.6 큐빅 실드 박스로 제작해서 트렁크에 장착을 했습니다. aptX 코덱을 지원하는 무손실 블루투스 모듈은 P6 DSP 본체에 장착을 한 후에 산타페 TM 트렁크 수납함의 배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구정을 했습니다. 15리터 우퍼 박스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진처럼 트렁크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죠. 헬릭스 디렉터는 선글라스 수납함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납함을 닫아주면 보다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산타페 TM 크렐 순정 오디오의 문제점을 해결할 DSP 프로세서 세팅 작업입니다. 설치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가장 먼저 스피커의 스펙에 맞게 커팅 주파수를 얼마로 할지 결정을 합니다. 먼저 TBM 트위터의 스펙을 보면 좌측이 스몰 볼륨이 없는 경우, 우측이 스몰 볼륨이 있는 경우 주파수 응답 곡선인데 스몰 볼륨이 있는 경우에는 1500Hz부터 재생이 가능한 반면에 스몰 볼륨이 없는 경우에는 대략 3000Hz부터 재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스몰 볼륨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스몰 볼륨이 있는 경우 FS가 1550Hz로 1옥타브 값인 3200Hz 하이패스가 가능하지만 5차 이상의 고차 필터를 사용하면 2500Hz 하이패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6WM 미드 우퍼의 스펙을 살펴봅니다. FS 값이 70Hz로 비교적 높지만 F3 값을 보면 50Hz로 6.5인치 치고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인풋 감도도 91.5dB로 좋고요. 10WM 서브우퍼는 앞에도 설명했지만 작은 체적의 우퍼 박스를 염두에 두고 개발해서 실드 박스 기준 10리터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10리터 체적이면 10인치 서브우퍼에서는 아주 작은 박스죠. 이렇게 작음에도 F3 값이 33Hz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F3 값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15리터 박스로 만들었고 이때 F3 값은 29Hz입니다. 만약 이 우퍼를 포드 타입으로 적용하실 분이라면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VAS 값과 QTS 값이 크기 때문에 포트 타입의 경우 우퍼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착한 스피커의 커팅 주파수가 결정되었다면 필터의 차수, 필터의 종류를 선택을 해서 세팅 프로그램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미드 우퍼와 트위터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버터버스 필터를 사용하면 되고요. 트위터의 커팅 주파수를 좀 더 낮추려면 체비체브 필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 조정입니다. 개인 조정은 집을 지을 때 기초 작업처럼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기준선에 맞게 들어오도록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파란색이 개인 조정 후의 데이터인데 앞에서 보여드린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과 비슷해 보이죠. 순정 오디오를 사용하면서 앰프 작업이나 DSP 프로세서 작업 시에 어떤 경우에도 플랫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순정 오디오 출력이 플랫하지가 않고 이퀄라이징이 심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순정 오디오 출력을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헬릭스에서는 인풋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한 후에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직접 입력하고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양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인풋 딜레이도 조정이 가능한데 순정 오디오의 출력에서 타임 딜레이가 있는 경우에 이 값을 측정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산타페 TM 크렐 옵션은 순정 오디오에서 타임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을 입력할 필요는 없겠죠. 인풋 얼라이먼트 조정 후에 RTA 값을 보면 순정에서도 나타났던 문제가 그대로 보이고 있죠. 중역대와
중고역대의 딥이 있으며 오히려 저역대의 딥이 추가가 되었네요.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타임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청취석을 기준으로 각 스피커의 거리에 맞게 모든 소리가 동시에 도달하도록 해서 위상을 맞춰주는 작업이죠. 실거리 타임 값으로도 저역대와 중역대의 딥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되었죠. 다만 중고역대는 일부가 개선이 되고 미동도 하지 않는 구간이 보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타임값 미세 조정이죠. 각 스피커의 위상을 5.25도 단위로 조정하는 기능과 실거리 타임값의 변화를 주어 개선이 안 된 주파수 영역대의 피크와 딥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타임값 미세 조정을 만든 RTA 데이터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굉장히 플랫하고 평탄해졌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소리를 보이지만 좀 더 디테일한 조정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퀄라이징 작업을 해줍니다. RTA 상에서 보이는 기준선보다 높거나 낮은 주파수를 확인한 후에 파라메트릭 모드로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모양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순정 상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까요? 순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중역대의 딥과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을 기억하시죠? 5kHz와 10kHz 구간에 발생했던 딥도 있고요. 이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빨간색 그래프가 튜닝이 완료된 후 RTA 데이터입니다. 순정과 동일한 분량과 조건에서 측정을 한 결과이고요. 중역대의 딥은 완벽하게 채워졌고 중고역대의 피크는 다른 딥들이 채워지면서 더 이상 피크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컬 소리에 가려졌던 기타 소리가 5kHz 대역이 충분히 채워져 적당히 강조가 되었으며 명료도의 기준이 되는 10kHz의 고음도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이들 개선된 주파수 영역에 맞게 저음 또한 충분히 커졌고요. 순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좌측 하단에서 센터로 움직였던 소리와 발 아래에서 들렸던 보컬 소리가 핸들과 센터 사이에 중앙으로 모든 소리가 재생되도록 음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도 아니고 3웨이 방식도 아닌 2웨이 방식인데 어떻게 모든 소리를 상단에서 재생되도록 만드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트위터의 커팅 주파수를 한계치까지 낮추고 모든 스피커의 위상을 정확히 조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차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동영상에서는 녹음의 한계로 느껴지지 않아 아쉽네요.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feather canyons everywhere. I looked at clouds that way, but now they only block the sun. They rain and snow on everyone. So many things I would have done, but clouds got in my way. I've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it's clouds.